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지만 결혼은 아직 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안이 잘 사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두 분이 제 앞에서 싸우시는 모습 한번 보여준 적 없을 정도로 음슬이 좋으시고 분위기가 화목한 편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청소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계세요. 지금이야 예전보다 직업적으로 인식이 나아져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려고 하고 나름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청소한다고 하면 인식이 정말 좋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은 아니고 아버지는 하수도 청소를 전문으로 하세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아무래도 직업의 특성상 땅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다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 어머니께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을 하시던 중 추락하시는 바람에 다리가 크게 찢어졌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 봉합수술을 받으셨지만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크게 걱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잘 회복하셨고 아직까지 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스스로 본인의 직업을 비하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경찰이나 소방관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철없는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이 하수구 청소부라는 이유로 따돌리고 놀린 적이 있어요. 이제는 친구들도 어린 마음에 그랬다는 걸 이해하지만 당시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그 일로 놀림을 받고 학교에서 왕따 비슷한 것을 당한 적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6학년 때 반장이 반 친구들 대부분을 초대하는 생일 파티를 했는데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반 아이들 다 듣는 교실에서 반장이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잊혀지질 않습니다. 쟤네 아빠는 하수구에 들어가잖아. 쟤한테서 냄새나지 않냐? 정말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꾹 참았어요. 생일 파티 그까짓 거 나는 아무리 와달라고 해도 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며 스스로 위안 삼고 넘어갔지만 반 친구들 몇 명이 웃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런 거 말고도 자잘한 일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 지금은 그냥 잊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더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부모님 상담을 하려고 어머니가 학교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면 항상 반 아이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사오시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크림빵이나 초코파이 같은 것부터 여러 가지 간식을 사오시는데 어떤 걸 사오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시장 근처에서 옷장사를 하고 계셨기에 항상 바쁘셔서 학교 행사에 거의 찾아오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제가 6학년이기도 하고 학교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그날 하루 가게 문을 닫고 학교에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님은 예나 지금이나 손이 크셨기 때문에 학교에 방문하기 전날 제게 다른 엄마들은 간식으로 어떤 걸 사왔냐고 물어보셨고 가장 최근에 다른 친구의 어머니가 햄버거를 하나씩 돌렸던 기억이 있어서 햄버거를 친구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학교에 등교해서 아침부터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반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반 친구들에게 돌릴 햄버거를 사오실 것이고 적어도 그날만큼은 친구들이 제게 고마워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침 1교시부터 어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결국 3교시가 끝났을 때 교실 뒷문으로 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크신 어머니는 한참 먹성 좋을 아이들이 햄버거 하나로는 배가 차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 명당 햄버거와 콜라, 감자튀김까지 세트로 준비하셨고 그리고 치킨도 한 조각씩 돌아갈 수 있게 나눠주시고는 저와 친하게 지내달라고 하시고 교무실로 내려가셨어요. 남자아이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그 반응에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한참 친구들과 정신없이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여자아이들 몇 명이 나눠준 햄버거와 치킨을 먹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햄버거랑 치킨에서 하수구 냄새 나는 것 같아. 주동자인 그 여자아이와 패거리 4명이 벌인 그 짓에 다른 반 친구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달려들어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날의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게 남아서 그때 이후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이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면 그냥 공무원이라고 거짓말로 적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남학교를 다녔는데 알만한 친구들은 그때의 사건도 있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청소일을 하시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그 친구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너무 어린 시절에 잘 모르고 철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안 되는 어린 시절 추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좋게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모님께는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서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럽거나 창피해한 적이 없는데 중고등학교 시절 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 아버지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말한 것이 조금 죄송한 마음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전부터 당신 직업에 자부심이 있으셨고 어머니도 밖에서 다치고 오는 아버지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청소하는 직업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생각보다 벌이도 괜찮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쌍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서 미화원이나 청소부 같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도 저와 함께 뉴스를 보시다가 젊은 사람들 중에 환경미화원 경쟁률이 높다는 기사를 보면서 은근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게도 진작부터 이쪽 일을 해보라고 많은 추천을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벌이도 나쁘지 않고 미래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학 시절부터 제가 하고 싶던 일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하수구 청소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주민들 항의가 많은 일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며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전해 듣기도 하는데 그전까진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지 않아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수구 뚜껑을 열어놔서 냄새가 난다며 민원을 넣고 청소하다가 잠깐 인도턱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근처 식당 상가 주인이 쉬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더러운 차림으로 제대로 일 안 하고 쉬고 있다며 민원도 넣더라고요. 참 별별 상식밖에 이상한 사람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입장으로는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 사유를 설명해주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일해오신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얼토당토하는 민원과 주민신고에 시달려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집에 오셔서 가족들에게 그런 일로 힘든 내색을 하신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실에서 한참 술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두 분이서 자주 드시거나 저와 함께 셋이서 술도 마셨기에 별일 아니구나 싶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연신 웃으시며 저도 한 잔 받으라고 하시길래 저까지 셋이서 한참을 마셨어요. 아버지는 그날따라 정말 기분이 좋아 보였고 평소보다 금방 취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하고 짐작할 뿐이었어요. 크게 웃으시며 연거푸 술잔을 비우시던 아버지는 결국 셋 중에 가장 먼저 만취가 되어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도와 술상을 치우면서 아버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셔? 오늘 왜 저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지? 라고 물어봤고 어머니는 제게 좋은 일이 있긴 그 반대다. 아까 퇴근하고 너무 속상해하길래 너 오기 전부터 술판 버리고 있었지. 저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들으세라 조용히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낮에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퇴근하시면서 동료들 세 분과 함께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시며 한잔하고 계셨어요. 일 끝나고 하는 회식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일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소주도 한두 잔 즐기고 계셨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저녁 손님이 오기 전이라 가게에 손님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 일행이 목소리도 조금 컸었나 봐요.
가게 사장님께서 조금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몇 번 요구하셨고 아버지 일행도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작은 목소리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자꾸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아버지께서 참다 못해 한마디 하셨나 봐요. 독서실도 아니고 고깃집에서 대화 좀 나누는 게 잘못입니까? 아버지의 말에 고깃집 사장님은 다른 손님도 있고 자기가 듣기에는 시끄러우니 목소리를 줄여주던지 나가달라 하더래요. 그때 식당 안에 다른 손님이라고는 딱 한 테이블이 있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앉아서 아버지 쪽 일행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데 영문을 몰랐습니다. 급기야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다가는 싸움이 날 것 같아서 아버지가 그냥 계산하고 자리를 옮기려는데 가게 사장이 아버지 일행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나 봐요. 내 듣자하니 하수구 푸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냄새 피우며 남의 장사 방해하지 말고 빨리 나가쇼. 그 말을 듣고 일행들 모두가 화를 내며 싸움 직전까지 갔었지만 나이가 가장 많았던 저희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말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일행이 가게를 빠져나오자마자 사장이 따라 나와서 가게 앞에 소금을 뿌렸대요. 살면서 그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라 어안이 벙벙하셨답니다. 다들 술맛도 떨어지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내고 집으로 오셨다는데 면전에서 그런 모욕을 들으니 집에 오는 내내 생각이 나고 화가 나서 어머니와 한잔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겉옷을 챙겨 들고 그 가게로 가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지 말라며 제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가는 괜히 아버지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그냥 모른 척 참고 넘어가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에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고 다음날 일부러 퇴근길에 그 가게 앞을 지나면서 고깃집 사장 얼굴만 봐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대로는 참고 넘어갈 수 없어서 제 나름대로의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10년차 공무원이고 시청 식품위생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퇴근하면 그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가게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식당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곳 없고 대충 봐도 제 눈에는 위반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당장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그 고깃집에 대한 민원과 주민신고를 넣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소방법 위반도 신고하고 제가 일하는 식품위생과도 신고해달라고요. 그렇게 그 이후 몇 주 동안 계속 단속이 나갔습니다. 매장이 너무 시끄럽다고 주민신고가 들어왔다는 명목으로 야외 테이블 철수도 명령했고 건축과에서도 나가서 밖에서 행인 지나다니는 인도 옆에 설치된 고기 굽는 매대가 불법 증축물로 벌금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정적인 건 제가 출동한 식품위생과였죠.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 시청에서 나왔다고 하니 사장님이 바로 펄펄 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러는 게 어디 있어? 하루 벌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나보고 문 닫으라는 거잖아. 저와 동료는 사장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어요. 고기 원산지부터 확인할게요. 주방 냉장고를 시작으로 싹 다 뒤집어 놓고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제대로 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나 매장에 표기되어 있는 원산지와는 전혀 다른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 몇 가지와 고기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을 적발해냈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저희에게 사장님이 화가 잔뜩 나셔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간에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 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장님께 그 말을 듣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 듯 싶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저희는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도 자주 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말투가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아니, 왜 자꾸 우리 가게에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사장님께 특별히 조언해 드릴 건 없고 앞으로는 원산지 표기 잘하시고 유통기한이나 영업장내 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더 쓰신다면 다음에 또다시 저희가 단속 나오더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지 않겠냐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의 얼굴은 그야말로 똥 씹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사장님의 부인으로 보이는 분이 나오셔서 아니, 대체 어떤 놈이 자꾸 민원 넣는 거예요? 솔직히 식당 주방이 다 이렇지. 매일 이렇게 와서 들쑤시면 안 걸리는 곳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 FM으로 검사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말고는 아무 문제 없는 곳이 드물 거예요. 사장 내외의 반응을 보니 저희 아버지 일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런 성격으로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상처 주며 살아갈까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소리를 뒤로 한 채 가게를 나왔어요. 그 뒤로 영업정지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고깃집 앞을 지날 때마다 문 닫고 있는 가게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들었습니다. 너무했나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어차피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팔고 원산지 속여가며 장사하는 가게를 잘 단속했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며칠 후 집에 와보니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또 술을 한잔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렇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나중에 어머니께 따로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사건 있었던 그 나쁜 사장이 하는 고깃집이 문을 닫았다며 오늘 기분이 좋아서 집에 오셨대요. 저는 속으로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다니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짜리 영업정지였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팔았다는 소문이 나버려서 그런지 다시 영업을 재개했을 때는 예전만큼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작년 가을쯤 폐업을 하고 장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족발집이 들어와 있어요. 젊은 청년 2명이 하는 가게인데 예전 고깃집 사장과는 달리 아주 싹싹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영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다가는 얼마 못 가 망했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 부모님의 남은 바람이라고는 제가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를 가는 것뿐이라고 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버지를 비롯해서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직업이니 저희 아버지처럼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아버지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